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오 종합뉴스. (10월 12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시청 앞 구인권위 옥상 기아자동차 고공농성장 침탈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시장 절반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수가 8년 만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오늘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황우여 부총리가 월요일 오후 2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정 협의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부총리는 현재 검정체제로 발행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하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교과서,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제안을 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정교과서 공개 토론 문재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 역사가 역사의 무덤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정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전개하기로 하는 것은 물론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시 강행 시 황우여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 등도 꺼내들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서 역사 관련 학술과 시민단체와 연석회의를 갖고 세력화를 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판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4대강의 박근혜판 사업이자 자원외교의 박근혜판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시켰다면 박 대통령은 정신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미래 세대의 다양성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바른 역사를 배우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공식 발표하기로 한 오늘 역사 시민단체들이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전국 470여 개 단체가 모여 만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시도교육감, 시의회, 각 대학 교수, 학생, 해외 동포 등 지금까지 총 6만여 명이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냈다면서 정부는 이를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시청 앞 구 인권위 옥상 기아자동차 고공농성에 침탈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성자들이 올라있는 전광판의 소유주인 명보에드넷에서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 직원 7명은 낫과 쇠지뢰 등 흉기를 소지한 채 농성장 철거를 시도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아차가 명보에드넷을 앞세워 농성장 침탈 등 노동자들을 배후 조종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새벽 뉴스K에서 보도된 양경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 분회장의 말입니다. 보통 일반의 광고회사 직원들이라고 하면 경찰들이 비키라고 하는데 묵묵부답 저렇게 꿋꿋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 이 여러 번의 경험, 이런 투쟁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업체의 직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대차 그룹에서 정몽구 회장이 용역을 투입해서 이것을 명보에드넷이라고 하는 광고업체를 앞세워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확인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오늘 지역구 의석수 결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합니다.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인 오는 13일을 준수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극적인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획정위 관계자는 오늘까지라도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결론이 나면 13일까지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도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야 정치권을 대변하고 있는 획정위들 간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통시장 절반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부터 7일까지 11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6.6%는 행사 내용을 알지 못했고 88%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한 전통시장의 매출 효과는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높지 않았습니다. 50%가 10% 이내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고 20%는 매출 상승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백화점 3사가 1일부터 3일까지 20에서 30% 매출 효과를 본 상황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중소제조업체 가동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경제연구소가 종사자 300명 미만의 제조업체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8월 기준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70.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 설 연휴가 있어서 조업 일수가 적은 2월을 제외하면 2009년 8월 68.9%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도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총 854건 중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61건으로 총 접수 건수의 7.1%에 그쳤습니다. 임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국가기관에 진정을 신청해도 가해자에게 별다른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가해자 중 노인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성폭력 범죄 가해자 연령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 가해자 7만 1,400여 명 중 60세 이상 노인은 4,267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60세 이상 가해자는 2012년 1,104명에서 2013년 1,494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1.5배 늘어난 1,669명을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 성범죄자의 비율도 2012년 5.2%에서 지난해 6.6%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수가 8년 만에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다문화 가족수 결혼 이주자 등 연도별 변동 내역을 공개하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산한 올해 다문화 가족 수는 82만 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7년 33만 명과 비교해 2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진 의원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당사자에 대한 적응 정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관용을 키우기 위한 전 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온라인상의 언론 보도 내용이 허위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 중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가 퍼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게시글과 그 댓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포털이나 언론사의 검색 결과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조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 구제 신청 가능한 게시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신청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보충 등에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5년 동안 방송 등 대중매체에 나온 여성 혐오 표현 등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가 단 2건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희정 여가부 장관에게 최근 여성 혐오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그런데도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5년간 단 2건에 대해서만 여성 비하나 폭력적인 내용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남 의원은 여가부가 아무런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터키는 어제 앙카라 기차역 테러 용의자가 2명의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현재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킨 남성 용의자의 시신 2구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리실은 지난 10일 오전에 앙카라 기차역 광장 테러 사건의 희생자 수가 95명에서 97명으로 2명 늘었고 이 중 92명까지 신원 확인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모두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내 터키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이번 사건이 지난 7월 남부 수루치에서 테러를 일으킨 급진순위파 무장세력 IS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2년 동안 3차례 바가지 요금으로 적발되면 퇴출하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운송사업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택시가 2년 동안 3차례 부당요금으로 적발되면 해당 기사의 자격과 택시회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콜밴의 경우 요금을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3차례 적발되면 차량 대수를 줄이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